네, 자, 11주차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1페이지 끝에 셋째 줄 할 차례죠? 예, 그 해설 그 부분 하겠습니다. 자, 갓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갓장이, 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은 멋쟁이의 경우에 준하여 갓쟁이로 분화된다. 라는 식으로. 예, 저번에 우리 국어문 규정 통합 교재, 강의 교재 하면서, 양복장이, 양복쟁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양복장이, 예, 그 다음에 양복을 가지고 좀 멋들어지게 그렇게 멋을 내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르는 말, 그런 말로서 양복쟁이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갓도 마찬가지예요. 예, 갓도, 이렇게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갓을 이렇게, 옛날에 뭐 드라마입니다만 그 성균관 스캐들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가수 좀 삐뚤음하게 해가지고 좀 멋있게 그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 그 갓을 이제 멋들어지게 이제 쓰면서 좀 멋을 부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런 거를 갓쟁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옛날 말이네요. 뭐 갓을 가지고 요즘 뭐 하여간 뭐 갓이 요즘 킹덤인가 뭐 그 드라마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이제 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갓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막 그 멋을 부리고 그런 한국인은 예, 별로 없죠. 뭐 물론 이제 뭐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갓을 쓰는 그런 뭐 저기 뭐 그 갓을 빌려주고 뭐 그런 데는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예 그 뭐 옛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다른 그런 또 유행이 돌아오면 또 어떨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골목쟁이란 골목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골목을 가리킨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골목 대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골목쟁이는. 그래서 골목이 보통 좁잖아요. 그래서 끝인 줄 알았더니 더 깊이 들어간 골목. 그 골목을 골목쟁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역행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예 몇 가지를 봤어요. 지금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쟁이 뭐 이런 것들 몇 개 봤는데 몇 가지 예외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랭이가 있어요. 랭이, 나부랭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박사는 뭐 석사 나부랭이, 석사는 뭐 학사 나부랭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예, 어쨌든 뭐 배워봐야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자 어쨌든 하여간 나부랭이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 나부랭이. 근데 또 웃기는 게 또 참고로 알아두세요. 너부렁이는 또 너부렁이에요. 나부랭이보다 좀 더 큰 말. 너부렁이는 또 너부렁이다. 너부랭이가 아니다. 나부랭이만 나부랭이다. 이게 참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자, 그럼 이제 대기 있죠? 예, 대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이가 아니라 대기로 예, 부르면서 집복대기, 죽대기 뭐 이런 것들 뒤에다 표준어 규정에 나옵니다. 너부렁이도 표준어 규정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예외 강냉이의 냉이 그 다음에 꼬챙이의 챙이 그 다음에 양재기의 재기 뭐 이런 것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이런 거 몇 개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예외적인 것 이역행동은 우리나라 음라우트 인정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인정하는 몇 가지의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쟁이, 나부랭이, 집복대기, 죽대기, 강냉이, 꼬챙이, 양재기 이런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2페이지 보실까요?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신출 나기와 신출 내기가 있는데 요거 내기는 인정하기로 했죠. 이역행동화. 그래서 신출 내기, 나기가 아니라 내기라고 부른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내기 역시 내기입니다. 그 다음에 냄비 요것도 이역행동화 인정하기로 했죠. 동댕이 치다도 기억해 주시고 자 참고로 보시면 호랑이가 맞습니다. 지팡이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역행동화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것을 바로 표준어 규정 9항에서 우리 배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아지랑이가 있고 아지랭이가 있는데 아지랑이 예, 이거는 뭐 이역행동화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괜히 나와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요. 아지랭이 많이 헷갈려서 그래요. 예, 그런데 아지랭이는 이역행동화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아지랑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예외적으로 나부랭이는 또 나부랭이라고 예, 뒤에 게 맞다. 예,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또 너부렁이도 그러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너부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안타깝게도 예, 너부렁이는 그냥 너부렁입니다. 예, 그래서 참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 너부렁이 거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부침 2번 유기장이와 유기쟁이가 있습니다. 유기장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장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멋쟁이 멋은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멋쟁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갓장이와 갓쟁이
둘 다 맞습니다.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 그 다음에 갓 가지고 멋들어지게 폼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갓쟁이.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 규정 10항 보시겠습니다. 이번 단순 형태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모음이, 그러니까 뭐, 야, 여, 막 이런 식으로 이중 모음을 다 단순화시킨 단모음. 야는 아로, 그 다음에 여는 어로,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킨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괴팍하다, 괴팍하다가 있는데, 괴팍하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괴팍하다, 이것도, 그 비표준어입니다. 괴팍하다를, 애 같은 경우에도 아로, 뭐 아니면 아든 뭐 어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 괴팍하다만 그 단순하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괴팍하다가 원래 팍이라는 한자에서 왔어요. 그 팍이 발음도 참 희한합니다만 뜻밖의 한자입니다. 그 팍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이런 말은 팍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괴팍하다만 괴팍하다로 괴팍이 아니라 원래 괴팍이 팍이 그게 이제 그 본음입니다만 괴팍하다 그렇게 단순한 형태를 이렇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강팍하다는 강팍하다고 괴팍하다는 괴팍하다라는 거 좀 그 아래 제 해설에 같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먼과 구면이 있는데 뭐뭐 했구먼 이거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구먼 단순한 형태인 구먼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미루나무 미루나무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륵과 미력, 한자로 보면 미력이네요. 그렇지만 미륵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미륵은 이제 부처에서 말하는 구세주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아마 2대 구세주고 3대 구세주가 아마 미륵불로 알고 있는데 그 미륵이 그러니까 그 미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궁예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막 미륵이라고 해서 자기 구세주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그랬죠. 어쨌든 미륵이라는 미력이 아니라 미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의와 연이 연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온달과 웬달 온달 만 한 달 온달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례와 의례 요거 앞에서 나온 바 있어요. 근데 의례가 아니라 의례를 단순한 형태의 의례를 표준어로 삼은 예입니다. 캐캐묵다 캐캐묵다 이것도 앞에 나온 바 있는데 왜 원래 이게 먼지가 켜켜이 쌓이다라는 거기서 온 거예요. 켜켜이를 줄이다 보니까 캐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쓰는 게 그게 원래 맞습니다만 그런데 뭐 이거 다 어원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단순한 형태 캐캐묵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캐캐묵다고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단순 형태 표준어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허우대와 허위대가 있는데 허우대 거기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허우적 허위적인데 허우적을 허우적 거리다도 허위적 거리다가 아니라 허우적 거리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해설 보시면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류예요. 한자가 미류거든요. 그런데 미류라는 발음을 듣지 못하게 되어서 미루로 그렇게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례 역시 원래 의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의례가 아마 그 원형과 더 가까운 형태이겠습니다만 다 레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례로 그렇게 단순한 형태 캐캐묵다도 캐캐묵다로 단순한 형태 표준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캐캐묵다는, 뭐, 하여간, 이중모음에서 좀 더 좀 단순한 형태 캐캐묵다로, 예를 애로, 그렇게 바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단순한 형태를. 어쨌든 뭐,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더 복잡한 형태보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레의 발음이 모두 레로 바뀌었고, 나머지 모음들도 모두 모음이 단순화된 예들이다. 자, 그다음에 괴팍하다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괴팍하다로 쓰기로 하는데, 근데 같은 계열의 단어로서 강팍하다. 이거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래요. 강팍하다, 팍. 그 다음에 팍하다, 갑자기 성을 내다라는 말이랍니다. 팍성, 갑자기 성을 내는 성질, 이런 것들은 다 이번 개정에서 빠져가지고, 이번 개정이라는 것은 89년 개정, 옛날 개정,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팍하다, 팍성, 요것만, 그 강팍하다, 얘네들은 원래 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괴팍하다만 팍으로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괴팍하다와 개팍하다. 뭐가 맞나요? 앞에 있는 괴팍하다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죠?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의례와 의례, 단순한 형태 의례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참고 보시면 강팍하다. 원래 팍자 한자가 맞다. 그래서 괴팍하다를 제외하고는 다 팍으로 그렇게 쓰기로 한다. 그래서 강팍하다.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 이제 표준어 규정 11항 보시겠습니다. 모음 변화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발음이 바뀐 형태, 모음 발음이 바뀐 형태는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예를 보시면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요. 기역에 구려와 구료가 있네요. 원래 이제 구료였나 봅니다. 예, 근데 뭐뭐 핵구려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구려 그렇게 구려 형태를 표준어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만 맞는 거니까 맞는 거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깍쟁이와 깍정이가 있을 때 깍쟁이 요것만 이제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울 깍쟁이 할 때 뭐 서울은 눈 딴 데 코 베이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눈 뜨고 코 베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가게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예, 안 가고 또 친절하고 값도 싸고 맛도 좋고 실력 좋고 이런 가게도 많으니까 그런 가게를 잘 찾아가지고 나이 들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게를 더 많이 알게 돼서 그런 점 좋은 점이니까 하여간 너무 이렇게 바가지 썼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 먹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좋은 가게 이제 그 가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좋은 가게 찾아다니시면 더 돼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래다. 물론 이제 좋은 가게 찾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나이 먹고도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좋은 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이렇게 또 그런 좋은 사람들 또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서울 깍정이가 아니라 깍쟁이를 맡게 했고요. 깍정이 같은 경우는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 그 뚜껑 있죠? 걔네들은 또 깍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맡게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서울 깍쟁이 할 때 알깍쟁이, 찰깍쟁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깍쟁이만 맡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라다만 맡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가 있는데 미수만 맡게 했어요. 미수. 자, 그 다음에 바라다와 바레다가 있는데 바라다를 맡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상추만 맡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럽의 아들을 맡게 했습니다. 요게 시럽의 아들 이렇게 뒤에 보니까 실업자의 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은 허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꽉 차있는 야무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실없어라는 식으로 괜히 그냥 하는 일 없이 농담이나 픽픽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실없는 아들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이죠. 그러니까 실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실업의 아들은 그러니까 실업자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실없는 놈, 실없는 자식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런 말인데 이걸 또 실업의 아들로 그렇게 앞에 변한 형태를 그게 표준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책과 주착, 요거 보시면 주책을 이제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주착이네요. 그런데 주책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루하다, 지리하다, 요거 지리하다가 아니라 지루하다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특이, 요거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특이의 이라는 거 있죠. 뒤에 뒤에 있는 게 오히려 어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 특이라는 것은 말과 소를 접붙여 가지고 만든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빠르기도 하고 힘도 세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얘를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혼혈아를 그런 동물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나쁜 말인데, 그러니까 요 말을 또 이제 튀김에 비유해가지고 까맣게 잘못 튀겨진 이런 거라고도 착각을 해가지고 튀기라는 말을 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다 혼혈을 다 낮춰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말인데, 하여간 이거를 갖다가 89년도에 튀기가 맞냐 특기가 맞느냐 이거 둘 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낮춰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튀기 앞에 있는 걸 맞게 하였지만 하여간 좀 89년도에 그런 사회상
좀 사람을 좀 막 이렇게 좀 낮춰 부르고 이런 그런 사회상을 좀 저 하는 말이다. 저기 좀 반영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드레와 허드러이와 허드라이가 있는데 허드러이를 맞게 하겠습니다. 호루라기가 아니라 호루라기를 맞게 하겠습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시면 실업의 아들은 실업의 아들, 즉 실없는 자식을 자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래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우리도 많이 늙었구려. 늙었구려. 구료가 좀 더 옛날식 같죠? 그러니까 구려로, 원래 구료였습니다만 구려로 바뀌어서 그 앞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무라다, 나무래다. 나무라다를 맞게 했습니다. 이거 바래다 하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바라다, 나무라다. 자, 그다음에 지루하다, 지리하다. 지루하다가 맞습니다. 지리하다가 아니라 지루하다. 그 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루나무, 미숫가루, 미수, 그 다음에 상추, 지루하다. 얘네들 다 우로 바뀐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튀기와 특이. 이건 뭐 둘 다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튀기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표준어 규정 12항 보시겠습니다. 웃과 윗과 위의 표준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위아래 구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위엔 이제 웃을 쓰고, 이거는 이제 쓰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군요. 자, 위아래 구분이 있을 때, 위아래 구분이 있다. 구분이 없으면, 위아래 구분이 없으면 웃을 쓰는 겁니다. 웃. 그런데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 요게 또 윗과 저 위로 나뉘어요. 자, 윗과 위의 차이는 아시겠죠? 이거 지금 사이시옷이 들어갔네요. 사이시옷이 들어갔으니까 요 윗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앞이다? 이거는 예사소리 앞. 왜냐하면 사이시옷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 못 쓰죠. 그러니까 위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이다. 윗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못 쓰니까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를 써야 된다.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없으면 웃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덜은 아래덜은 있습니까? 없죠. 우덜은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웃을 쓴다. 웃돈을 얹어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보너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돈을 아래서 빼가는 아랫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웃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 그렇게 웃을 써주고요. 위아래 구분이 있을 때는 윗이나 위를 써주는데 요 두 개의 구분은 앞에 셋이나 세 요거 두 개 구분한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윗은 예사소리 앞에서 왜냐하면 사이숏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못 쓰니까 위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요 내용만 아시면은 표준어 규정 12항은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12항 보시면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뭐 다만 1, 다만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항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제가 설명드린 것 그걸 참고하시면서 요 12항을 다만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하시기 유리하실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과 니은인데 윗넓이, 아랫넓이 있습니다. 윗눈썹, 아랫눈썹도 있죠. 그다음 아랫니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다 게다가 다 지금 예사소리 앞이에요. 그래서 뭐 니은이나 뭐 윗땅줄, 디귿이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윗도리, 아랫도리도 있잖아요. 윗동아리, 아랫동아리도 있을 거고 윗막이, 아랫막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하여간 다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사소리 앞에서 윗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1번 보시면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이제 위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오 못 쓰니까 윗을 못 쓰고요. 그 위를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윗짝, 쌍지읒 앞이네요. 된소리 앞이네요. 그 다음에 아랫짝도 있죠. 아랫짝도 있기 때문에 윗짝. 그래서 위를 이렇게 웃이 아니라 위를 써주면서 그러면서 된소리의 앞이니까 위를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위쪽, 아래쪽도 있습니다. 위체, 이거는 거센소리 앞이네요. 위층,
위치마, 위턱, 위팔 이런 식으로 거센소리 앞에서 위를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시면 위치마는 갈퀴에 관련된 것으로서 아래치마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위치마 있고 아래치마가 있는데 위치마, 아래치마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아래치마가 위치마가 그 뭐 2단 치마 중에 위에 거고, 그 다음에 아래치마가 뭐 2단 치마 중에 그 아래치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갈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마라는 게 사실 여기 갈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갈퀴 봉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긁는 얘네들이 있는데, 여기 위를 묶은 얘 있죠? 얘가 위치마고 아래를 묶은 얘가 아래치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치마라는 게 물론 이제 여성들이 입는 그 스커트를 치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진 아이 있죠? 벌어진 것, 이런 것을 치마라고 이렇게 부르나 봐요. 예, 그래서 위에 이렇게 묶은 것 위치마, 아래 묶은 것 아래치마, 그 2단 치마 중에 위치마, 아래치마로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전에 올라간 것으로는 이렇게 갈퀴에 위에 것 아래 것을 위치마, 아래치마 그렇게 예, 부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위아래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예, 거센 소리 앞이니까 위로, 예, 위시 아니라 위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팔, 아래팔. 자, 위팔, 아래팔 있나요? 예, 요게 위팔이겠군요. 예, 요 팔꿈치를 사이로 요게 위팔이고, 요게 아래팔. 이런 식으로 위아래 예, 구분이 있어서 위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참고, 이제 위치마는 갈퀴에 등재된 것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아래치마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예,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다만 2번 보시면 아래 위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아래 위 구분이 없는 것. 웃국, 예, 그 다음에 웃기, 예, 웃돈, 보너스, 웃비, 웃어른, 웃옷, 예, 그 웃옷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윗옷, 아래옷 있어요. 윗옷은 이제 상의를 말하는 것이고, 아래옷은 그 하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위아래 예, 구분이 있습니다. 예, 구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웃옷은 뭐냐면 외투를 말하는 거예요. 겉옷. 예, 겉옷을 또 웃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겉옷을 얘기했을 때는 아래옷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의, 하의 있을 때 그때 윗옷, 아래옷이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윗옷도 상의로서 맞고요. 웃옷도 맞는 거예요. 웃옷은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외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웃옷도 맞다. 예, 둘 다 맞다. 웃옷, 윗옷.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참고 보시면, 정리하자면, 웃은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에서 사용되고, 윗은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에서 사용되고, 위는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 중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 사용된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자, 윗니와 웃니가 있는데 뭐가 맞나요? 예, 아랫니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윗니, 예, 그 다음에 그 예사소리 니은 앞이고, 그러니까 윗니라고 앞에 걸로 쓰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윗목, 아랫목도 있죠? 아랫목이 따뜻한 곳이고, 온돌방에서 그 아궁이에 가까운 곳이 아랫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궁에서 먼 곳이 그 윗목이고, 그래서 아랫목, 윗목 둘 다 있고요. 예, 하여간 뭐 미음 앞이니까, 예, 그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서 미음 앞이니까 윗을 써줘서 윗목,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다만 1번 보시면 이제 위쪽, 예, 아래쪽도 있죠. 예, 근데 쪽이라는 게 된 소리 앞이기 때문에 그 위쪽, 그걸 써주는 게 맞겠고요. 1, 2, 3번 중에 2번이라고 쓰는 게 맞겠고, 위층, 이거는 또 이제 거센 소리 치읓 앞이네요. 예, 그러니까 위라고 써줘야겠죠. 아래층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층 탈락, 위아래층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치읓 앞이니까 위 탈락, 그래가지고 위층, 1, 2, 3번 중에 2번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다만 2번 보시면 윗돈과 웃돈이 있네요. 예, 보너스. 아랫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으니까 웃돈이라고 써주시면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윗얼은 우덜은. 예, 이거 우덜은, 아랫얼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덜은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윗통과 우통과 우통. 자, 이거 좀 헷갈릴 텐데, 자, 요거 1, 2, 3번 중에 예, 일단은 우통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우통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요게 상의가 보면 이게 우리가 허리서부터 요 가슴 그 겨드랑이까지 통짜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통이에요. 요게. 예, 그런데 하의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엉덩이 그 부분까지만 통이잖아요. 나머지는 아래로 길게 통짜가 아니라 두 개로 갈라져 있죠.
예, 갈래로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통자로 된 거는 위에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통만 맞습니다. 우통만 맞고 아래 통은 없다. 예, 아래는 통자가 아니라 두 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물론 뭐 치마 같은 거는 통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지나 상의. 예, 그래서 상의만 통자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통이라고, 예, 그렇게 1, 2, 3번 중에 2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참고 보시면 위옷과 우옷, 예, 이 둘 다 맞다고 그랬죠? 위옷은 상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옷은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표준 규정 13번 보시겠습니다. 예, 구와 귀에 이제 표준어가 있는데, 자, 13번 보시면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통일한다. 자, 그래서 그 한자 구가 그 붙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구로도 읽히고 하고 뭐 귀로도 읽는 예전에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구로 통일하고 단지 예외가 귀글과 글귀입니다. 귀글과 글귀. 근데 귀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문학적인 전문 용어고요. 그 다음에 글귀가 조금 쓰이죠. 네, 이 글귀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것만, 글귀만 거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귀글도 기억해 주시면 글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만 요 구자가 귀자로 읽히고 나머지는 다 구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식귀 있죠? 식귀가, 이 식귀가 마음에 든다? 틀립니다. 시구예요. 시구.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예, 그거에 관련된 거니까 내용 기억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법이 맞습니다. 귀법 틀리고요. 구절이 맞고 귀절 틀립니다. 구점이 맞고 귀점 틀립니다. 결구가 맞고요. 경구가 맞고 경인구가 맞고 난구가 맞고 단구가 맞고 단면구가 맞고 대구법 대구가 맞고요. 그 다음에 문구 문귀. 예, 문귀 조금 쓰이는 것 같아요. 틀려요. 문구만 맞습니다. 성구가 맞고요. 식구, 식귀. 요거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식구만 맞습니다. 식귀 틀려요. 그 다음에 어구. 요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어귀. 요거 좀 많이 나오는데 틀립니다. 어구만 맞습니다. 연구, 인용구, 절구. 이런 식으로 다 구가 맞는데 어떤 경우에만 다 귀라고요? 어떤 경우만 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글귀, 예, 귀글, 글귀, 그것만 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래 답만 보시면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예를 보시면 귀글과 예, 구글, 예, 이거는 저 귀글을 맞게 했고, 그 다음에 글귀, 글구, 예, 글귀를 맞게 했습니다. 자, 뭐 참고로 요 한자 구자 귀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예, 그냥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방귀가 맞을까요? 방구가 맞을까요? 예, 이거는 구자, 한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그냥 참고로 구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도 구에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방귀, 방구 중에 뭐가 맞나요? 예, 방귀가 맞아요. 그거는 방귀.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참고 보시면 귀글이란 두 마디가 한 덩이가 되게 지은 글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시를 보면은 이렇게 앞에 구절이 있고 뒤에 또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고 한 행 넘어서 또 아래 구절이 있고 또 뒤에 또 구절이 있고 앞에 구절이 있고 뒤에 구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두 덩이가 이렇게 하나의 행을 이루는 그런 예, 글의 구성 이런 거를 귀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한시 지을 때의 그런 되게 특수한 예, 그런 구조니까 예, 이거는 뭐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글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구절과 귀절, 구절이 맞죠? 예, 구로 읽기로 했죠. 그 다음에 식구와 식기 이거 많이 틀립니다만 시구가 맞습니다. 자, 다만 보시면 글구와 글귀 뭐가 맞다고 그랬나요? 요때만 귀로 읽는다. 글귀.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자, 1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3절 준말. 표준어 규정 14항 준말 표준어를 보시겠습니다.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14항이 준말 표준어면 15항은 본말 표준어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준말 본말 관계가 있을 때 14항은 준말을 맞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5항은 본말만 맞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항 준말만 맞게 한 경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귀찮다. 아까 전에 우리 다룬 적이 있었죠. 귀하지 않으니까 귀찮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또 귀치 않다 이런 식으로 본말로 쓰면은 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귀찮다는 그렇게 준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귀찮다 그 앞에 맞고요. 그 다음에 김과 기음이 있을 때 김이 맞고요. 또아리와 또아리 요거 좀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또아리가 여러분 맞을 것 같죠? 또아리 틀려요. 또아리가 맞아. 또아리. 예, 요거 예, 좀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와 무. 예, 무만 맞죠? 그 다음에 미다와 무이다. 예,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 찢어지다라는 뜻이라는데 예, 미다만 맞습니다. 뱀과 배암이 왔어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예, 뱀만 맞아요. 뱀장어, 배암장어 역시 뱀장어만 맞습니다. 배암 틀립니다. 빔과 비음. 예, 설날 때 입는 새우 있죠? 예, 그거 빔만 맞고요. 그 다음에 샘과 새암, 샘만 맞습니다. 생지와 새항쥐, 생지만 맞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세항주의. 맞는 것 같잖아요. 앞에 또아리와 함께, 또아리와 함께, 또아리, 세항주의 틀리고요. 또아리와 생주가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개, 소리개. 솔개만 맞습니다. 소리개라고 나오는 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안 배우실 겁니다. 저희는 소리개로 배웠었는데, 솔개만 맞습니다. 온갖, 온가지. 온갖만 맞고요. 장사치, 장사아치. 장사치만 맞아요. 자, 근데 장사치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벼슬아치, 밤비다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치가 맞아요. 아치가 맞는데, 장사치로 쓰기로 했다는 것, 요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또는 사전에서 밝혀있을 뿐 현실원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에서 제거하고 준말만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본말 대신 준말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를 길게 해가지고 2교시 좀 짧게 했습니다만 3교시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요 확인 문제는 우리 다음 주 즉 월요일날 수업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10일에 과제 내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과제 제때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들어주시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오늘 제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우리 12주차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